5년 뒤에 다시 발생한 항공사고. 그리고 5년 후 데자뷰처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1983년 8월 31일 뉴욕을 떠난 대한항공 007편은 240명의 승객과 29명의 승무원 등 모두 269명을 태우고 한국인 105명, 미국인 62명 등등등등을 태웠지. 중간 귀착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연료 보급을 위해 착륙했다. 그런데 이때 관성 항법 장치가 고장이 나버렸다. 안와, 또 이게 말썽이네. 하지만 기계를 고치려면 비행 출발 시간이 30분 정도 늦어지니까 조종사는 급한 마음에 그냥 비행기를 띄우기로 작정하고, 괜찮아, 나침반 보면서 가면 되지 뭐. 밤 10시경 그대로 역의 길을 띄우고 말았다. 쉽게 말해 1920년대 비행 항법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한 것. 하지만 비행기는 조금씩 우측으로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간에는 연료값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직선 주행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어. 에이, 설마 누가 목숨을 걸면서 그런 짓을? 소련 영공으로 들어갈 무렵 이미 정상항로에서 300km나 이탈하고 말았다. 서울 부산 직선거리만큼 이탈해버렸던 것임. 소련 상공을 지나가면 항행거리가 단축되기는 한다. 정상 경로보다 600km나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항공 관제사들의 경고는 전혀 없었고, 소련 공군만이 칼기의 항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비상대기! 미군 정찰기다! 소련 전투기의 출동. 여객기가 캄차카 반도를 지나고 오호츠크해를 지나려던 때인 9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소련의 전투기가 발진했다. 임무는 미군 정찰기로 보이는 칼기를 유도 착륙시키던지 여의치 않으면 격추시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의 전투기는 그대로 귀환하고 말았다. 칼기가 마침 공해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안와.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칼기는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소련 공군은 칼기가 사할린 섬에 접근하자 다시 새벽 3시경 전투기에 명령을 내린다. 미군 정찰기가 접근한다.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블랙박스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때까지도 칼기 조종사들은 태평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얼마 후 007편보다 뒤처져서 뒤따라오는 대한항공 015편과의 교신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말았다. 015기 쪽에서는 바람이 무슨 쪽으로 불고 있다는데? 괜찮아, 그 정도면 오차범위네 뭘. 하지만 이때 소련의 전투기는 칼기에 300m까지 초근접, 칼기와 같은 고도로 날아가면서 전투기 날개 쪽에 달린 경고등을 깜빡거리며 수차례 유도 착륙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칼기 조종사들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자 소련 전투기는 허공에 실탄을 4차례나 발사했다. 원래는 조명탄을 쏴야 하지만 전투기는 조명탄을 미처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칼기 조종사들은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하필 이때 비행 고도를 상승시켜버렸으니 잉?
소련 공군은 이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상부에서는 격추 명령을 내리고 만다. 고도 상승이 공격적 행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도를 상승시키면 속도가 떨어지는데 전투기가 이 속도에 맞춰서 같은 거리를 두고 추적하려고 하면 속도를 잃어버려 추락하는 사고가 왕왕 나타나기 때문임. 당시 칼기를 격추시켰던 소련군 조종사의 얘기다. 자세히 보니 미군 정찰기가 아니더군요. 민간 여객기인 보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의미 없었습니다. 민간 여객기를 군사용으로 바꾸기는 쉬운 일이니까요. 우연이었지만 경보 사격을 한 이후에 하필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서 나는 그걸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여객기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여객기는 곧 사할린 영공을 지나 공해상으로 빠져나갈 찰나여서 지금 쏘지 못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두 발을 쐈습니다. 쾅쾅! 하지만 여객기는 미사일을 맞고도 엔진이 손상되지 않아 수평 착륙을 위해 최후까지 노력했던 모양이다. 요격을 당하고도 12분 뒤에야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데다 홋카이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비행기 폭음과 폭발 장면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아, 거의 일본 영해 부근이었는데 안타깝다.